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많은 토토리 형누님들이 제가 올렸던 블록코인 영상을 시청해 주셨는데요. 첫 영상이 국내 거래소 상장 전날에 올려서 그런지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으니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영상 이후에 올라온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블록코인의 전망과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바이낸스에 상장하게 된다면 바이낸스의 현물 마켓뿐만 아니라 선물 마켓까지도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전에 블록코인 선물 거래를 해보고 싶으신 토토리들을 위해 꿀팁 하나를 영상 뒤편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법은 소액이지만 공짜 테더를 받아서 블록코인 선물 매매하는 꿀팁입니다. 블러의 전망과 현 좌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영상이 올라갔을 때가 2월 19일이므로 그 이후에 게시된 속보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는 좀 더 깊고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영상에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서 패스할 계획입니다. 우선 마지막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마음이 급해진 오픈시에서는 NFT 판매 수수료 제로 정책을 일시적으로나마 도입을 했었는데요. 들리는 말로는 해당 정책을 조기 종료한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종료된 건지 지금은 수수료가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NFT 매매를 직접 하고 계신 토토리라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픈시는 NFT 판매 수수료 제로 정책을 일시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1일 날 화요일 날 속보로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면 블러 11 거래 건수는 5일째 오픈시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올라온 공 차트만 봐도 블러가 오픈시의 11 거래 건수를 돌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11 거래 건수를 돌파하기 시작한 날짜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2월 14일에서 15일 사이이기 때문에 제로 정책이 실시된 18일은 데이터상으로 블러가 오픈시를 앞지른 것이 확인되고 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블러가 전체 거래량 부문에서 오픈시를 앞질렀을 때는 오픈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11 거래 건수 부문에서 오픈시를 앞질렀을 때는 과감한 정책 변경을 한 것은 전체 거래량보다 11 거래 건수의 증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더 많은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및 트레이더들이 블러로 넘어갔다는 중요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일 날 올라온 기사는 이더리움 소각에 블러가 많은 기여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소각의 의미 자체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기사를 통해서 블러가 이더리움 소각 기여량이 5,000 이더를 돌파했음을 알 수 있고 5,000 이더는 현 시세로 거의 108억 정도입니다. 이날 올라온 속보는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사실 고래가 뭘 매도했고 얼마큼 매도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 말도 안 되는 규모의 NFT들의 매도가 오픈시가 아닌 블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토토리 형님들은 워시 트레이딩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전거래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 동일 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거래량을 허위로 부풀려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세 조작 방법입니다. 특히 NFT 시장에서 꽤나 자주 발생하는 이슈인데요. 까놓고 말해서 워시 트레이딩은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오픈시냐 블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워시 트레이딩을 하는 주체들은 어차피 거래량을 부풀리며 NFT의 가격을 올리기 마련입니다. 블러 거래소의 매매 조건이 매력적인 이유는 블러 거래소의 거래량은 곧 블록코인의 에어드랍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 이후 5억 7,700만 달러 이상의 워시 트레이딩이 포착되었다고 NFT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슬램에서 밝혔는데요. 오늘 날짜로 28일 오후 3시 45분에 뜬 속보에 의하면 데이터 뻥튀기 조작 주소의 경우 블러 2차 에어드랍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 에어드랍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파격적인 블러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 덕분에 손실을 줄였을 겁니다. 참고로 22일 날 올라온 속보에 의하면 블러 거래소에서 겨우 15개의 주소가 총 거래량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3일 날 올라온 속보를 보면 해외 크립토 전문 미디어인
유투데이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2차 에어드랍 이후 유통량은 2배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50%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 정도의 규모의 코인들은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이 상승하여 토큰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는 있어도 단기적인 매도세나 어느 정도 내도 압력을 해소하기도 해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샌드박스의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샌드박스의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미친듯이 치솟았죠. 물론 이번 케이스는 락업 해제가 아닌 에어드랍으로 락업이 해제된 물량이 시중에 풀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유사해 보입니다. 27일자에 올라온 속보를 보면 애니모카 브랜드의 공동 창업자인 야시오의 비판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NFT 섹터의 미래와 전망과도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과열된 그리고 과열되어가는 NFT 마켓들의 로열티 인하 경쟁은 웹3 업계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로열티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리에이터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가져가던 수익 부분이 축소되면 장기적으로 웹3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인니스의 블러에 대한 속보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블러 거래소와 블러 토큰의 전망과 현 좌표를 알아봤는데요. 블러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내 거래소를 포함해 다양한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한 블러 코인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에도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면 현물 마켓에만 상장하는 것이 아닌 선물 마켓에도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물 마켓에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실제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거래를 체결하는 매매입니다. 블록코인을 선물 거래로 레버리지도 좀 당겨서 해보고 싶은데 실제 돈을 보내기도 복잡하고 어렵고 선물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려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 EX 거래소에서 가입하고 KYC 인증을 하는 분들에게 한해서 50테더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비트 EX 거래소의 선물 마켓에 블러 토큰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연습 매매 겸 한번 지급받게 되는 50테더로 선물 매매를 좀 해보세요. 참고로 50테더는 바로 출금이 안되며 수익이 나게 되었을 경우 첫 50테더를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즉 완전히 연습용 시드라는 것이며 수익이 그 이상 난다면 출금도 가능하게 되니 고배율 풀사이즈 하지 마시고 토토리 형님이 생각하는 매매 근거에 따라 연습용으로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파트너십 혜택이 있다는 것 같은데 딱히 레퍼럴 장사며 수익을 만들 계획은 없으니 그냥 가입하시든 제 링크로 가입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료 50테더를 받으려면 아마 링크로 가입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블록코인도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이니 추후에도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있게 된다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